혹시 자려고 누웠지만 눈은 감겼는데 머리는 깨어 있어서 잠은 안 오고 밤새 뒤척이기만 하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피곤해서 누웠는데 왜 더 잠이 안 오는 걸까요? 매일 건강식 챙겨 먹고 마그네슘 영양제까지 드시는데 왜 여전히 다리에 쥐가 나고 밤마다 뒤척이실까요? 저는 그 답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환자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 박도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헛수고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 같은 영양제,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분은 바로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제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 사는 69세 정수민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다리에 쥐가 너무 자주 나요. 밤마다 깨서 새벽까지 못 자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분께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벽에 안 깨요. 다리에 쥐도 안 나고 밤새 푹 잡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그네슘의 시간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호를 조율하는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단순히 양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이 쉴 준비가 된 시간, 즉 밤의 리듬과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마그네슘은 제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피로와 밤의 숙면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시간은 약보다 강한 처방입니다. 마그네슘을 제 시간에만 먹어도 몸은 더 빠르게 안정되고 다리는 더 부드러워지고 잠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수면제나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밤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공짜이니 부담 없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마그네슘인데 어떤 사람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저는 몇 달을 먹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했습니다. 단지 언제 마그네슘을 섭취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손목에 차는 시계가 아니라 몸속의 생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하루 24시간 동안 호르몬, 체온, 혈압, 소화, 신경 활동을 일정한 리듬으로 조절합니다. 그 리듬을 생체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그네슘이 바로 이 리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낮에는 몸이 활동 모드에 들어갑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키며 에너지를 끌어올립니다. 이때는 몸이 전투 태세를 갖춘 상태라 마그네슘이 몸 안으로 흡수되기도 어렵고 흡수된 마그네슘조차도 근육 대신 소모됩니다. 쉽게 말해 낮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저녁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가 지고 몸이 어둠을 인식하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신경계는 차분해지고 교감신경이 내려가며 부교감신경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몸이 스스로 쉬자고 신호를 보내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그 미네랄은 신경세포의 문을 열어주며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심장이 안정되고 잘 준비가 되는 겁니다. 부산의 72세 여성 김영자 할머니는 이 원리를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매일 마그네슘을 먹어도 다리에 쥐가 멈추질 않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드시나요? 아침 식사 후에요. 약이랑 같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원인이에요. 아침은 몸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쉴 준비가 된 밤에 드셔야 합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부터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바꾸셨습니다. 딱 일주일 뒤 할머니가 웃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잠도 잘 자고 새벽에 다리에 쥐도 안 나요. 마그네슘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정말 신기해요. 이건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실제 의학 논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수면의학연구소에서 불면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용량의 마그네슘을 4주간 복용했는데 그중 절반은 아침,
절반은 취침 1시간 전에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밤에 먹은 그룹은 수면의 질이 37% 향상, 새벽 각성 빈도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럼 아무 때나 먹어도 누적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저장형 미네랄이 아닙니다. 즉 필요한 순간에 쓰이지 않으면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몸이 이완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 즉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섭취해야 근육과 신경이 마그네슘을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몸이 잠의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마그네슘의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그 효과는 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열의 9은 아침 혹은 점심에 드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저녁으로 바꾸신 분들은 단 일주일 만에 다리 쥐가 멈췄다, 밤이 조용해졌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은 단순한 근육 완화가 아닙니다. 그건 신경의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일입니다. 낮 동안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키고 심장박동을 안정시키며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돕습니다. 즉 밤의 마그네슘은 그 자체가 수면의 시작 신호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명확합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아침엔 흘러가고 밤엔 머무릅니다. 시간이 곧 흡수율이고 흡수율이 곧 결과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해 수많은 분들이 헛마그네슘을 삼키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는 효과 없더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제 밤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약이 아니라 시계였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를 밤의 리듬에 맞춰주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해답입니다. 자, 이제 그 황금 시간대를 놓치지 않기 위한 가장 정확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황금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잠자기 전 1시간 사이입니다. 이때는 몸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고 신경이 진정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이 쉬자는 신호가 아니라 흡수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몸은 그 미네랄을 재료로 삼아 근육과 신경을 동시에 안정시킵니다. 공복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30분 뒤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그리고 여기에 3가지 루틴을 더하면 그 효과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 따뜻한 샤워 후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기.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가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오히려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려 어지럼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천천히 종아리와 허벅지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며 혈류를 순환시키면 좋습니다. 샤워 직후 몸이 따뜻할 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때 혈류가 활발해져 마그네슘이 근육 속으로 더 잘 스며듭니다. 단순히 알약 하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흡수 준비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 종아리 마사지 5분. 샤워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 따뜻한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천천히 감싸며 5분간 마사지하세요. 손끝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마그네슘이 혈관 벽과 근육 섬유 속으로 확산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그 미네랄을 붙잡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대전의 70세 남성 박종만 어르신도 이 루틴을 따라 하신 뒤로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새벽에 깨질 않아요. 다리도 안 당기고 하루 종일 기운이 달라요. 그분은 운동을 늘린 것도 약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용 시간과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꾼 겁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의학입니다. 세 번째 단계, 취침 전 스트레칭 3분. 마지막 단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특히 종아리 뒤쪽, 허벅지 안쪽, 발바닥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십시오. 이 동작은 근육의 피로를 완화시키고 마그네슘이 근육세포 속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도록 돕습니다. 스트레칭 중 숨을 길게 내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호흡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을 완전히 수면 준비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서울의 73세 여성 이명자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누워도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다리부터 마음까지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그분은 매일 저녁 8시 반, 식사 후 30분 샤워를 한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9시 15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 나를 위해 썼을 뿐인데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 세 단계는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과 약의 리듬을 하나로 맞추는 의학적 루틴입니다. 아침형이든 밤형이든 상관없습니다. 몸이 이제 쉬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간대에 마그네슘을 넣어주는 것,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약보다 루틴이 더 어렵네요. 하지만 이 루틴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따뜻한 샤워, 5분 마사지, 3분 스트레칭, 단 4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40분이 당신의 밤을 고요하게, 당신의 근육을 부드럽게,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그네슘은 그저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의 약입니다. 몸이 쉴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야간형 미네랄입니다. 낮에 삼키면 흘러가고 밤에 삼키면 자리 잡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불면과 숙면의 경계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루틴을 망치는 마그네슘의 적, 즉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 칼슘, 술, 왜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저녁에 먹었는데도 여전히 다리에 쥐가 나요. 효과가 처음엔 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예전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때때로 커피, 칼슘, 술은 언제, 얼마나,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보다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지 여부가 더 결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커피에 대한 예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여성 윤미숙 어르신은 마그네슘을 3개월째 꾸준히 드시고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오셨습니다. 잠은 여전히 뒤척이고 다리는 뻣뻣하고 새벽마다 쥐가 나요. 진료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커피는 자주 드세요? 하루에 2~3잔이요. 밥 먹고 바로 마셔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이미 흡수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특히 식후 커피는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위가 영양분을 흡수하려는 순간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억제해 흡수율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립니다. 제가 윤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마그네슘 복용 후 2시간은 띄워주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고 마그네슘은 잠자기 1시간 전에만 드셨죠. 2주 뒤 환하게 웃으며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커피만 줄였는데 이렇게 다리가 편할 줄 몰랐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균형을 되돌린 겁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의 적은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랑 같이 먹으면 뼈에 더 좋지 않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마그네슘과 칼슘은 경쟁 관계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같은 통로로 흡수됩니다. 즉, 같이 들어가면 서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칼슘이 강하면 마그네슘은 밀려나 버립니다. 만약 칼슘과 마그네슘 둘 다 섭취하셔야 한다면 칼슘은 오전,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셔야 합니다. 같이 먹지 마시고 최소 6시간은 띄워 드세요. 이건 단순한 구분이 아닙니다. 칼슘은 낮 동안 수축 작용을 도와주는 미네랄이고 마그네슘은 밤에 이완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낮에는 활동, 밤에는 회복. 이 리듬을 지켜야 둘 다 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술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한 잔만이라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 한 잔이 몸의 수분과 미네랄을 함께 빼앗아갑니다.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뇌파의 안정 구간을 무너뜨립니다. 광주의 74세 남성 최진수 어르신은 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술로 잠드는 건 수면이 아니라 의식의 끊김입니다. 그렇게 잠든 사람들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각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몸의 마그네슘이 급격히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제가 최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술을 끊지 않더라도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날만큼은 술을 쉬세요. 적어도 3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기하네요. 술 안 마신 날은 새벽에 안 깨요. 마그네슘이 이런 거였군요. 그분은 그 후로 저녁 술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커피, 칼슘, 술은 모두 마그네슘의 리듬을 깨뜨리는 요인입니다. 커피는 흡수를 막고 칼슘은 경쟁으로 밀어내고 술은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피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타이밍을 바꾸면 됩니다. 커피는 마그네슘 복용 2시간 전후 금지, 칼슘은 낮에, 마그네슘은 밤에, 그리고 술은 복용 당일만큼은 쉬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마그네슘의 효과는 다시 살아납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브랜드를 바꾸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달라집니다. 마그네슘이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반만 아신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를 조율하는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뇌가 깨어나는 모든 순간 그 중심에 전기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신호가 제대로 흐르게 하는 조용한 조율자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작은 배터리입니다. 세포 안팎으로 전하가 오가며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안정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전류가 불안정해지면서 신경이 과흥분 상태로 바뀝니다. 그 결과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 손끝이 떨리고 몸이 쉽게 놀란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 사이의 전기 회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며 그 모든 박동은 전기 신호로 시작됩니다. 이 전기 신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입니다. 칼슘이 수축의 스위치를 켜면 마그네슘이 이완의 스위치를 끕니다. 즉, 두 가지는 브레이크와 엑셀처럼 짝을 이룹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은 몸에 쌓이고 마그네슘은 점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쉬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유 없는 두근거림의 정체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려면 신경에서 전기 신호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신호가 근육세포로 들어오면 세포 안에 칼슘이 방출되어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즉,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건 그 긴장이 풀리지 못한 채 전기 스위치가 고장난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마그네슘은 단순히 영양 보충이 아니라 근육의 스위치를 잠금으로 돌려주는 수면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의학연구소에서는 수면 중 다리 근육 경련의 84%는 마그네슘 결핍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해 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이 멜라토닌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즉,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뇌를 이제 자자라고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산의 69세 여성 이순덕 어르신은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복용 시간을 저녁 9시로 바꾸고 술과 커피를 줄이신 뒤 단 2주 만에 약 없이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잠이네요. 그동안은 약으로 잔 게 아니라 잠시 눈을 감았던 거였어요. 결국 마그네슘은 근육의 쥐를 멈추게 하는 약이 아니라 몸 전체의 전기를 안정시키는 조율자입니다.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게 막고 심장이 무리하게 뛰지 않게 잡아주며 뇌가 차분히 휴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즉, 하나의 영양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미세한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이 예전처럼 차분히 쉬던 그 시절로 리듬을 되돌려주는 단 하나의 열쇠, 그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매일 챙겨 드시지만 정작 몸속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몸이 마그네슘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철분이나 비타민처럼 쉽게 저장되지 않습니다. 흡수가 되더라도 몸 안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며칠 안에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주는 영양제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식사의 리듬입니다. 몸이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은 위산 분비와 밀접한데 위산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있을 때 가장 잘 나옵니다.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흡수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위는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살아있어야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을 붙잡아주는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몸속에 붙잡는 손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손 역할을 하는 음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나나인데 마그네슘과 함께 칼륨을 공급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세포 속 수분을 유지시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줍니다. 특히 저녁에 한 개의 바나나는 수면 중 근육 경련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두부와 콩류로 단백질이 마그네슘을 결합시켜 흡수를 도와주는 천연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저녁 반찬에 두부 한 모, 혹은 검은 콩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엽산과 철분이 풍부해 마그네슘이 혈액 속에서 오래 머물도록 합니다. 단, 생으로 먹기보단 살짝 데쳐야 산화 마그네슘이 흡수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단순히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마그네슘을 머물게 하는 음식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는 가공식품, 둘째는 짠 음식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인스턴트 간편식에는 인산염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염은 마그네슘과 결합해 불용성 덩어리를 만들어 흡수를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마그네슘이 들어오기도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짠 음식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을 통해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짠 반찬은 그날 복용한 마그네슘을 하룻밤 만에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제 핵심은 시간입니다. 마그네슘을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잠자기 1시간 전이지만 식사 내용이 너무 기름지면 흡수가 늦어집니다. 기름은 위 배출 시간을 늦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저녁 식사는 기름기 적고 염분이 적은 식단. 식사 후 30분 뒤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마그네슘 복용. 그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5분. 이 세 단계만 지키면 흡수율은 약 2배. 체내 유지 시간은 약 1.5배 증가합니다. 이는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발표된 실제 임상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을 아침에 먹는 건 몸에 에너지를 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밤에 먹는 건 몸을 쉬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영양제, 그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낮엔 긴장, 밤엔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이 회복의 사이클을 제대로 채워 넣는 시간이 바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건강은 비밀이 아닙니다.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되찾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제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어르신의 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형제에게,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한번 해봐 잠이 다르대.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5분 마그네슘 루틴.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니어 건강지혜 박도연이었습니다.